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3.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 그리고 각종 종목들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더 특별히 알찬 정보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알찬 시황 정보들 여러분께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게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오픈 채팅방 참여입니다.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 오늘의 번호 윤정두 샵77, 윤정두 샵77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핸드폰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을 보시면 말풍선 표시가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 확인해 볼까요? 플러스 아이콘이 붙은 말풍선 표시,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채팅방 종류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이 새로 나타나는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이 검색창에서 윤정두 샵77, 오늘의 번호죠. 이 번호 윤정두 샵77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채팅방이 나타나서 어떤 게 진짜 윤정두 전문가님이 계신 방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고정 썸네일 제대로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다면 여러분도 이 방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정보들, 각종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장 전에도 매일매일 종목들 선물해 주시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들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요 34년 주식하면서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장은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시장 좋다고 와서 내가 편입을 했는데 왜 못 가요? 내 소중한 자산, 내 알토란 같은 자산이 손실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지는 않고 금액으로 나 되게 많이 손실 났어요. 3,000포인트 넘겼다 그래서 윤정두가 또 4천, 5천 간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손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눌려 있어요.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가 강세 흐름이냐 아니면 약세 흐름이냐, 또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이 이것이 악재냐 호재냐,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죠. 지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라고요? 시장에서는 흔들어대고 변동성을 주지만 악재인 것처럼 인식을 잡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호재라는 거죠. 자, 처음에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장중에 1% 이상 빠져내려갔던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지금 혼조스 속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유럽 증시의 낙폭 축소되고 있고, 국내 증시, IT, 자동차 시간 내에서 빨간불로 돌려놓고, 와우, 호재다, 호호호호,
내일은 좀 웃자. 호호호호. 내일 좀 웃으면서 주말 좀 편하게 보내자. 호호호호. 채팅 한번 출석 체크하시죠. 그래서 호호호호. 미리 들어와 계셨던 11개의 오픈 채팅방에 15,000명의 선배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자신감도 드리고, 자, 윤정도의 주식형 함께라면은 노란톡 국민톡에서 오늘 같은 장도 시장 잘 대처할 수 있어요. 투매 안 하고요. 주력주에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호호호호. 호호호호. 웃으셔야죠. 웃고 즐기셔야죠. 지금이 뭐가 시장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장세라고,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호호호. 내일은 분명히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내에서 잘 선물도, 미국 선물도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력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IT 종목군들 빨간불로, 자동차도 빨간불로 잘 돌려놨습니다. 아니 뭐 시장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냐. 지금 시장 나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 직원분께서 그냥 어설픈, 채널 돌리면 나오는 어설픈 전문가들, 그 전문가보다 우리 직원분이 그냥 월등히나.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정리 싹 다 해줬어. 이야, 우리 어설픈 우리 연구원보다도 월등히나. 이거 봐요, 이거. 딱 정리하는 거.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요, 3월 3일 어제 새벽입니다. 미국 증시의 수요일 장 기준이죠. 별 내용도 없어요. 별 내용도 없습니다. 뭐 코로나19 백신 보고 기대감,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 주가, 환율, 금리, 그리고 채권은 뒤에 자세히 나오겠죠. 주가에는요, 미국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요? 조정받아버렸어. 유로스탁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미국의 첨단 기술주 나스닥,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꺾여서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큰 변동이 있나요? 없죠.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우와, 1,300원? 지금 1,100원대 하고 있는데 1,300원 맞습니다. 1,300원을 넘길 정도로,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정도로 원화 가치가 훼손이 돼야만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걸 가지고 뭘 그걸 들여다보고 계세요. 언제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려면 원화 가치가 깨져야 된다. 1,300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바닥에서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려지면 뭐가 됩니까? 경기가 살아난다의 기준. 여기서 처음 딱딱딱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난 오자죠. 왜? 경기가 살아난다. 고점에서 멈춰져 있다가 꺾여지면, 이야,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구나. 근데 지금 어디에?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잖아. 그럼 뭐예요? 다우 이론 기준, 무라카미 쿠니오 장세 이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바닥에서 이제 막 돌리는 그 시점뿐이 안 돼요. 근데 무릎에서 팔아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안 되죠. 금리도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금리 뭐 오른다던데, 이걸 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직원분이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건 다 잘 만드는데, 한 가지 뭐 퍼센테이지, 그 윤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0.39%, 121포인트 빠진 게, 여기는요 1.3%대, 그죠? 마이너스. 여기는요 2.7%대 마이너스. 여기는요 3% 마이너스 3% 수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엉엉엉엉엉 시장이 폭락해요. 힘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변동성만 일부 왔다 갔다 커진 거지. 그 변동성도 감내 못할 수준이 아니야.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우와,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주 위주의 조정을 받았다. 왜?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전체 연은, 연방은행, 그 연방은행의 연은 총재가, 연방준비은행의 연은 총재, 또 위원, 또 ECB의 관계자. ECB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유럽의 중앙은행 그 기준에서의, 또 영국의 재무부 장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지만, 실업률도 저하 국면에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금리 손댈 필요 없다. 기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의 여는 총재들의 의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금리 인상의 부분 걱정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국채 수익률 부분이 또 빨개. 와, 6.6bp. 6.6bp면 얼마인지 아세요? 0.066% 포인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0.066. 레버리지를 사용하니까 BP를 활용을 해서 매매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어찌됐건 올랐다 이거야. 올랐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달 기억 안 나죠? 1월 마지막 거래일에. 1월 마지막 거래일에.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어떻게 되면 시장에 폭락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큰 폭락이 나옵니다. 나스닥이 얼마 빠졌어요? 5%. 나스닥이 5% 수준. 그냥 폭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죄송합니다. 폭락. 지금 수준이 아니야. 근데 그때 빠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놓고 보면요. 경기 전망치를 오히려 확대시켰어. 확대시켰어. 근데 왜 폭락이 나왔냐 이거지. 근데 왜 폭락이 나왔냐 이거지. 보시면은 이때의 기준에서 27일 미국 증시 폭락하고 28일 날 국내 증시만 난리가 나서 3천 이탈될 때 그래 막 2,800 간다고 할 때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27일이라는 게 1월 27일이요. 1월. 예? 2월이 아니고 2월은 26일까지만 거래가 됐잖아요. 예?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국내 동시효과 상황 3% 등락 범위의 수준. 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것도 없어. 2월에 다 반등 나왔어. 결론적으로 27일 미국 증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당시 기준에 헤지펀드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예? 헤지펀드 관련된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이 당시에 연출이 되고 있었죠. 그죠? 그러한 내용과 함께 실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채권 금리의 강세. 이때부터 이행이 나온 게. 그 기준점에 채권 금리의 강세라는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죠. 양적 완화에 대해서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 긴축. 테이퍼링. 양적 완화.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자산을 매입을 해준다. 예? 시장에 있는 자산,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매입해주고 매입해주면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이 뿌려지는 거죠. 그게 양적 완화란 말이에요. 그게 양적 완화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축소하느냐, 긴축하느냐, 빠져나가느냐, 이제 안 하느냐. 그게 2013년 얘기예요. 그죠? 2013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최근에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미국의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돈을 뿌려서 어떻게든 인기몰이를 하려고 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항상 집권 여당이 들어오면 돈을 뿌리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추가적인 양적 완화 단행에게 돈 좀 뿌릴 수 있게 승인 좀 해줘. 안 돼. 그러다 또 민주당이 딱 장악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할 때 좀 도와줘. 결국은 통과시켰죠. 1조 9천억 달러 규모. 그렇게 돈을 뿌리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데 연준에서 그 기준점을 아니야. 지금 국채금리도 올라가잖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올해 전망치도 좋잖아. 모든 것이 다 좋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 완화 안 해도 돼. 자력이 생겼어. 자력으로 움직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엇박자가 나겠죠. 그러면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혼란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하나는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 긴축 안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2%의 인플레이션까지 도달 안 됐다. 편하게 대처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안정화를 잡아주고 이달 중순에 또 FOMC 회의 또 있어요. 그죠? 이때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45일 지난 이달 중순 기준에 FOMC 회의가 또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의 기준이에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할까? 근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내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미국 국채금리 강세라는 거는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표출되는 건요. 조달금리 이 부분의 상승,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누가 혜택을 받? 똑같이 기업들이 혜택을 똑같이 보는데 그중에도 성장성이 가장 높았던 쪽 기술주. 성장성이 높으니까 실적 개선폭이 나오니까 금리 쌀 때에 갖다 쓰고 있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되겠구나. 근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바닥 제로금리인데 아직까지 긴축도 테이퍼링도 안 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미리 걱정해요. 예? 자나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아직 뭐 움직인 것도 없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의 흐름인데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경제 회복 신호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다. 무조건 역대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와 금리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됐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윤정도가 주식하면서. 세게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에 금리를 올린 건 딱 두 번이잖아요.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렇게 해서 17번 올려서 1% 금리를 얼마? 5.25%까지 올릴 때 이때 기준도 시장 폭등 랠리. 그 이후에 리먼 터지고 양적 완화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테이퍼링 긴축 그렇게 하고 나서 2015년도에 어떻게 해요?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이때부터 내리폭등이었죠. 내리폭등이었죠. 언제 조정받은 적 있어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 2월 달에도 2월 25일 날, 26일 날 폭락이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폭락. 100포인트 막 빠지고. 25일 날 새벽에 미국에서 이러한 채권금리의 강세 얼마까지 올랐어요? 1.6까지 장중에 올라왔죠. 수익률이 1.6%까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왜? 경기가 살아났어. 경기가 살아나서. 그래서 이 당시의 기준에 이러한 여는 총재들도 코멘트를 하는데 전혀. 이렇게 정리된 자료 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영향은 뭐냐?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급격하게 올릴까 봐.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돈을 너무 뿌려놔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판인데 화폐 가치가 완전히 훼손돼 있고 부동산이 뭐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도. 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무슨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나온 거죠. 그러면 특정 자산들만 들썩들썩하게 되겠죠.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꼭 주식시장. 나머지 부분에 소외된 부분은요.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선구자입니다. 동학개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구자예요. 먼저 알고 들어와 계시니까. 자,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얼마였어요? 채권금리가 10년물이. 미국의 10년물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은 1.558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에서 눌려졌죠. 1.6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48이라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어떤 매매 기준을 잡아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배당 수익, 명예 수익, 그 다음에 매매 수익을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산가여서 어마어마한 그 자산가에서 명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합니까? 혹은 배당만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가장 극대화하는 게 매매 이익입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배당 수익률을 넘기는 1.5를 넘겨서 시장이 충격받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데 시장에 이런 날 시장 폭락 나오니까 그냥 갖고 나서 배당 수익을 넘기는 채권금리 수익률이. 그래서 시장이 세상에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얼마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1.6 그리고 종가가 1.5로 끝났어요. 1.5대로. 지금 얼마입니까? 1.474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채권금리 상승률 때문에 시장이 급락 나왔대. 아이고 4거래일 만에 강세입니다. 4거래일 만에 강세. 예? 4거래일 만에 강세라고. 그럼 뭐예요? 또 밀린 거는. 아니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요. 아니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어쨌다고. 나 참. 고점 찍고 눌려서 내려가다가 아니 이렇게 올라온 게 4거래일 만에. 이게 뭐 어떻게 아니 제대로 보여드려요. 아우 띠용 주봉 선 차트. 봉이야 이제 주선 차트죠. 주간 단위 선 차트. 월간 단위 선 차트. 이 기준의 흐름에서 이때가 언제예요? 2015년도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 안 올려? 그때 금리를 올리죠. 2013년도에 뭐를 해요? 테이퍼링, 긴축, 양적 완화 없애버린 거.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금리 올라올 때 시장이 폭락했나요? 그리고 다시 뭐 내려왔다가 다시 금리를 올릴 때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기준에서 시장이 폭락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흐름이 폭락이 나왔냐고.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기준점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로금리 바닥금리에서의 흐름인데 금리를 올리는 기준 요때죠 요때. 여기는 뭐야? IT 거품 무너질 때. 그러고 나서 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9.11 테러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리먼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이 정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IT 거품 무너질 때도 이 정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경기가 정점이야? 금리를 낮춰야만 경기가 부양이 돼? 라고 할 때가 이게 고점이라. 이게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리고 이건 뭡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 언제? 2004년 6월. 2004년 6월.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적 완화 그리고 나서의 금리 인상 요 시점 2015년 12월 이후에 시장 폭등이었지 18년까지. 그런 흐름을 왜 S&P 500 지수 보시면 어때요? 똑같아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칸이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2007년 초에 서프라임 터지죠.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무너지죠. 그래서 언제 금리를 내려요? 9월에 내립니다. 글로벌 시장의 고점이 얼마요? 언제요? 2007년 10월이 고점이에요. 우리나라는 11월이 고점이었어요. 금리 내리고 바로 고점이라니까. 따라해보세요. 금리가 고점이면은 시장도 고점에 다다른다. 금리가 바닥이면 시장은 바닥이다. 금리를 올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 금고고 한번 갑시다. 금고고 금저저 금고고 빨리 애우셔야지. 시험 과목 애우시듯이 금고고 금저저 지금 뭐야 금저자냐. 금리가 저점. 그럼 시장도 저점. 시장 지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훼손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훼손된 가치만큼 돌리고 돈을 많이 풀어줘서 산업이 바뀐 상태에서 바뀐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IT주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시가총액 100조짜리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를 넘긴다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실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 20조 8천억을 올렸고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금리가 바닥인데 그럼 금리가 바닥이면 뭐라고요? 금리가 저점이면 시장도 저점이다. 금저저. 그리고 금리가 고점이고 금리가 고점일 때 시장도 같이 고점을 형성한다. 금고고. 빨리 금저저 금고고. 애우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떠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게 금저저 금고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예요. 채널 돌려봐. 그런 기준도 하나도 없이 뭐라 그래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깨졌는데 오늘 저점이 계속 낮아졌으니까 개뿔. 3천 깨질 거야. 3천 깨져. 다 팔아 그냥. 다 팔고. 다 팔라 그러면 또 다행이지. 일부 팔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는 이상한 소형주 요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가요? 그럼 시장 2,800 막연해. 밑도 끝도 없어. 오늘 기준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2%대 막 후반까지. 그랬다가 0.8% 이상을 돌렸죠.
그렇게 되면서 낙폭이 다 줄어든 거예요. 특히 이제 3시 넘어가면서 일본 증시 마감되고 우리나라 낙폭 줄이고 그렇게 되면서 1% 이상 빠졌던 미국 선물이 다 돌려놓은 거야. 일본의 변동성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커진 겁니다. 개장 초에 잘 버티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 출구 전략할 때 2013년도에 출구 전략할 때 내리모 시장에 대한 흐름이 강세였죠. S&P 500 지수.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릴 때 거기서부터 랠리 18년까지. 그리고 금리 낮출 때 두둠거리다가 결론은 코로나19 때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조정.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 전부 무난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 직원분들조차도 다 만들 줄 알아. 우리 직원분 주식을 몰라. 근데도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보시면 아는 내용이야. 근데 방송에서 이런 차트 하나 안 갖고 오면서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그냥 공포감 유발시키고 오늘 또 다 털리셨죠. 주력주, 대형주, IT, 자동차. 이거 뭐야? 엑스칼리버야? 어이구. 이좋은 장애.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요. 무료 교육 자료 책 한 권 분량 통으로 받으시고 야간에 무료 교육도 받으시고 어제 포스코 교육 다 해드렸죠. 시간의 교육. 오늘 얼마나 대처가 좋았습니까? 그리고 개장 전에 그냥 움직임폭 불기둥 나올 수 있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나온 HMM. 신고가 나오고 시장 영향으로 밀리긴 했지만 또다시 그냥 장중에 돌려서 강보까지 돌려버리는 HMM까지. 이런 불기둥 수익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좋은 정보 무료로 교재 받아내시고 교육도 무료로 받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시뻘건 불기둥 종목까지 잡으실 분들만. 오늘 선착순 200분까지 받습니다. 지금 11번째 방 1,100명 이상 들어와 계신데요. 1,300명이면 문 닫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역시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실력자 중에 실력자십니다. 오늘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여러분 이 상한가 종목 잡는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준비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를 통해서 얻어낸 오늘의 수익률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아침 장전에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올려주셨던 관심 종목입니다. HMM이죠.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2.21%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처음 언급해 주셨던 11월 5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120% 가까이 도달한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님이 오늘 노란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포스코 장중 최고 수익률 6.35% 나타나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예상을 적중했습니다. 또 어젯밤에 온라인 강의 진행하시면서 핵심적으로 다뤄주셨던 종목들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포스코 엠텍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29.96% 도달했는데요.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시자마자 바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장중 최고가 기준 12.1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월 27일 이후 누적 수익률로 보면 33.21% 기록한 점 알 수 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77 윤정두 샵77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국민톡 실행해 주시고 화면 하단 보시면 말풍선 표시 있습니다. 말풍선 표시 누르고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면요. 플러스 아이콘이 붙은 말풍선 표시 하나 더 보입니다. 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 오픈 채팅 버튼 눌러주시면요. 화면이 전환되죠. 네, 새로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윤정두 샵7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알짜배기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장하시는 방법 혹시 너무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 띄워져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그럼 저는 다시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잘 보셔도요. 전체 포트폴리오 계좌 손익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시간의 선물이 유럽장이 다시 조금 눌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 증시도 결론적으로 오늘 선반영이 돼 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거기에 뭐 미국의 선물은 낙폭을 줄여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생각하셔야죠. 결론적인 흐름을 보셔야죠. 이게 지금 조종받을 장이네. 이게 조종받을 장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조종을 받습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일 수도 이때 이거 가리고 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예? 이때 그냥 팔라고 악을 쓰죠, 다들. 결론적으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T의 기준, 이것이 나스닥을 이끌고 S&P 500 지수를 이끌고 다우를 이끈 겁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의 지수, 이 흐름이 국내 증시 37%대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전망치를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일본 니케이 시장 같은 경우가 오늘 밀려버렸어요. 3월 달의 기준에. 근데 이게 조종받을 흐름입니까? 이게 조종받을 흐름이에요?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왜? 채널 돌리니까. 예? 목이 잠겨갖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케이 지수도 얼마 36%, 34%인가요? 어찌됐건 엄청난 강세를 띠고 이 고점에서부터 요만큼 눌려내려온 거 얼마? 5.81%. 이거를 감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사십니까? 꼭 일본 증시를 떠나서 이런 흐름에서 최고점을 사신 거 아니잖아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조종을 받을 장이에요? 예? 아니 조종을 받는다고 칩시다. 앞으로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파란색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것을 감싸한다. 그럼 뭐예요? 하락 장악형이 되죠. 하락 장악형. 그 하락 장악형이 되려면 밑에 거래량이 또 터져줘야 돼.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돼. 그러면서 매물이 터지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캔들, 이 수많은 캔들을 놓고 보실 때 어떤 기준을 잡아요? 수백 가지의 캔들 기준에서 4가지 패턴만 아시면 고점과 저점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다. 300년 된 캔들을 80년대 중반에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습니다. 그것을 윤정두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고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언제 해드렸어요? 22년, 23년 동안에 공중파 그리고 케이블 경제TV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교육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세계 기록 다 깨버리고 7,681%. 그걸 바탕으로 도서 12권을 쓰잖아요. 그 도서가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로 또 대학 가서 강의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윤정두만 유일하게 초청 강의. 그 도서 자료를 드린다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11개의 노란톡 국민톡이 있죠, 지금. 거기에서 11번째 방을 오픈해 드렸는데 각 방마다 200명. 총합이 2,200명. 그러니까 15,000명 중에서 2,200명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방에서 4대 천왕 한번 가죠. 또 4대 천왕 이것을 미리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후배분들 이거 빨리 선착순이니까 200명 빨리 넣어서 4대 천왕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4대 천왕 빨리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출석 체크도 할 겸 선착순이라고 했어요. 200명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4대 천왕 막 올려주시면 이 기초 자료 딱 드려서 여러분들이 4대 천왕 자료만 보면은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게 되잖아. 선착순 200명만 딱 들을 거니까 빨리 쫙 넣으시라면 그래. 그 선착순 200분 안에 들어오시면 캔들 도서 한 권을 그냥 통으로 쫙 뿌려버린대. 오늘 그냥 바로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점이 아니고 고점이 아닌데 아무런 신호가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예를 들면 이런 하락 장악형이 뜨고 나서 이탈이 된다든가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뜨고 나서 밀려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해야지 막연하게 나 힘드니까 고점인 것 같아. 그럼 다 팔고 쉬셔야죠.
그게 옳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요. 잘 보세요. 45%를 누가 들어올려요? 45%를 70% 수준의 60%대 중반 수준의 강세를 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지수 45% 수준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폭. 근데 가격 조정은 벌써 이미 다 끝났죠. 1월 말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조정.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의 되돌림의 흐름은 탄력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흐름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기준에서도 잘 보세요. 오늘 기준에서도 노란톡 국민톡 오시면 방금 말씀드린 도서자료 한 권을 통으로 드리죠. 빨리 오세요.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는 뭐 100여 분이 안 남았습니다. 자리가. 빨리 오셔서 나도 이런 자료 주시고 빨리 오셔서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장중에 올려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코스피 1.11까지 낙폭이 확대돼 있지만 또 장중에 1% 후반만 이렇게 쭉쭉쭉 밀려 내려갔지만 결론은요. 니케이 지수의 흐름, 나스닥, S&P 500 지수의 선물 흐름, 또 호주의 흐름까지 놓고 보시면 된다. 실질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동향에서는 일본 증시만 조금 전에 몇 시예요? 9시 20분이죠. 그리고 나서 11시 50분입니다. 일본의 흐름만 좀 더 보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본의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12시 50분 기준에 낙폭을 확대시켜서 부담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44, 2% 후반, 3%까지 밀렸어요. 일본이 3%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도 밀리는 게 당연한 거고 선진 시장에서 밀려 내려가니까 이쪽 나스닥 S&P 500 지수의 선물도 어떻게까지 밀려요? 1% 이상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다. 동영상 교육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동영상 링크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모니터링 하시면 내일부터는 이 동영상 링크까지 화면에 밑에다 같이 주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 20분, 30분짜리를 이 목이 아픈데도 여러분들 투매하실까봐, 흔들리실까봐 그냥 팔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전략 부분 잡아드리고 왜 지금 시장에 이렇게 밀리는지를 잡아드리고 채권 설명해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종가의 기준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띠용 꼬리 다 달아놨죠. 어느 쪽은 꼬리를 달고 내려온 쪽도 있지만은 띠용 꼬리 달고 돌려놨잖아요. 나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자꾸 전기전자 업종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쫙 돌려보세요.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을 돌려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유가증권 시장이 요 당시에 고점을 형성할 때 2260포인트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때 요 30%의 랠리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이러면서 추세 범위를 횡보해서 뚫고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대세 상승장을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이때 당시만 해도 30% 비중이 아니에요. 20%대 비중이었어요. 그것이 116%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누가? 삼성전자가 130%, 하이닉스가 얼마? 193%. 시가총액 1, 2위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25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2017년도에 얼마? 50조를 넘기죠. 그리고 2018년도에 58조. 하이닉스 2016년 2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으로 봤어요. 5천억 미만. 근데 다행히 하반기에 개선되고 2017년도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18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18년도에 분기별 5조 이상. 그렇게 해서 통합 얼마? 20조 8천억.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이 뭐 7배, 8배씩 증가해버리고 더블 이상의 실적이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끌어올린 기준인데요. 근데 전체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전체 업종군들은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15년도 말 이후에 그러니까 16년도 기준 잡아서부터 코로나19 때 깨져 내려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점을 넘깁니다. 오히려. 왜? 실적이 또 살아나니까. 업황이 또 살아나니까. 4차 산업혁명. 그렇게 되면서 이 고점을 넘겨준 게 누가 넘겨요? 전기전자 업종. 결론은 전체 큰 그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장이 돌려진다 생각하고 시장이 강할 거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강할 거면 주가 있어야 돼요. 2003년 이후에는 조선주,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조선주. 시장 300% 오를 때 3,300% 오른 현대중공업. 그런 조선주. 시가총액 3위까지 가는 조선주. 그리고 차화정 랠리 때 시장 바닥에서부터 900 이탈됐다가 2,200포인트 올라올 때 그때 시장 150% 오를 때 삼성전자 150%뿐이 못 올랐어요. 차화정 어떻게 했어요? 화학 그리고 기아차 얼마? 14배씩 올랐습니다.
그게 주도준 거예요. 지금은 IT가 주도준 거죠.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 이것을 맡겨내려면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35% 이상 올라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버겁다, 부담스럽다. 14만 원 넘겨준 게 1개월, 보름, 또 2개월 만에 14만 원을 넘겨준 거예요. 14만 원 종가 위에서 지금 5거래일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14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한 달 보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 달 보름 이상을 눌려줬는데 눌려주고 나서 되돌리는데 동학개미가 들어올렸어? 누가 들어올렸어요? 선구자가 들어올렸죠. 선구자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포함해서 개인들까지. 자, 선구자 한번 갑시다. 선구자. 요즘에 선구자 잘 안 했는데 동학개미가 하이닉스를 들어올리거나 삼성전자의 하반 경직성 8만 원 이탈 절대 안 되죠, 지금. 8만 원 이탈 되겠냐고,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실적에. 동학개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선구자다.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선구자로서 이 엄청난 수익을 다 담아가고 있다. 지금은 1월 고점 찍고 또 2월 강세 이후에 많은 부분이 눌려져 있고 침울하고 속상하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15만 원 넘겨서 행복했다가 다시 밀리니까 위에서 팔 걸 그랬나? 그렇게 따지면요. 8만 원 이탈됐다가 2달 보름 만에 14만 원까지 온 그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실 수 있었겠어요? 8만 원에서부터 14만 원까지 못 갖고 옵니다. 지금의 기준도요. 무조건 갖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들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갖고 가니까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죠.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목의 기준에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5%에 육박해요.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 50%가 넘습니다. 개인 지분 삼성전자 8%도 안 돼요. 근데 무슨 동학개미가 들어올려. 거래대금이 누가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형성하느냐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흐름은 뭐 어떤 기준이 잡혀요? M&A의 기준도 일부 있고 또 어떤 기준도 있어요? 정치 테마주의 흐름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력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력주 기준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어제 야간에 포스코의 기준, 또 하이닉스의 기준, 또 HMM의 기준 전부 교육을 다 잡아드렸죠. 교육 다 잡아드리고 결론은 이렇게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면서 전략 기준 잡아드렸어요. 하이닉스 800만 주, 기아차 600만 주, HMM 1600만 주. 근데 안타깝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들 눌려졌는데 HMM만 그나마도 변동을 52주 신고가 변동을 줬죠. 그죠? 하이닉스도 버겁지만 나쁘지 않다.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TT, 포스코 엔테. 시가총액 1조 이상 위주에서의 포스코 그룹주들. 이 흐름에서 어떤 걸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보수적인 관점, 공격적인 관점, 거기에 양봉의 기준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의 거래에 대한 해석,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 결론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고, 또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니까 관망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요. 앞으로 못 간다? 아니죠. 삼성전자의 요 자락 잘 보세요. 예? 요 꼬리 빼고 9만 원 이상에서 며칠? 2거래일 뿐이 없었어요. 9만 원 이상의 종가는 2거래일.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 얼마? 8만 원대 중반 수준. 근데 이게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샀는데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어려운 거지.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아니야. 이 수익이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 수익이 얼마? 이게 70% 수익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만큼의 눌림목. 근데 여러분들 평균 단가 대비 조정은 몇 프로? 2, 3%, 3, 4%? 에이. 하루에 얼마요? 9%씩도 움직였어요. 삼성전자의 요 위치, 하이닉스의 요 위치랑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전에는요. 하이닉스 요거 사상 최대치 고점 못 넘길 때 삼성전자 여기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 뚫은 거예요. 요렇게까지. 그리고 나서의 하이닉스의 흐름인 겁니다. 이제 막 14만 원 넘겨놨는데 이걸 어디서 차익 실현하겠다고. 무릎인데. 무릎 딴데요 지금. 금리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하이닉스가 힘들어요. 예? 15만 원 놓친 게 억울해요. 최고점 그냥 머리 끝에를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면서요. 아직 무릎도 안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포스코의 흐름도 일봉에서는 음봉이지만요. 주봉의 기준에서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보면서 대처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월봉의 기준에서 포스코케미칼도 추세 범위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까지 포스코엠텍까지도 결론적으로 HMM의 이러한 누적 수익, HMM의 이러한 누적 수익 10월 20일 날 오픈해드린 그 가격부터 하면은 뭐 110%대가 아니라 얼마예요? 150%, 200%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2월 내내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 오시면은 선물이 뭐예요? 도서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이거 뭐예요?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야간에 교육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 들여다 보십시오. 그 기준이 잡혔죠. 결국 오늘 어떻게 했어요? HMM? 어휴. 프로그램 매도 200만 주 속에서 눌렸다가 그걸 또 용수철처럼 튕기고 올려요. 왜? 실적이 순이익이 올해 기준에 2조 수준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오늘 밀려서 6조 6천억. 6조 6천억인데 순이익이 2조야. 바이오주는요. 5조짜리 8조짜리가 매출이 500억이야. 여긴 순이익이 2조인데.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빨갛죠 여기 지금. 빨갛죠. 내일도 HMM 어제 10%의 급등이 나오고 오늘 포스코엠텍 상한가 갔는데 내일도 상한가 한번 잡아보셔야죠. HMM 실적을 바탕으로 누적 수급 바탕으로 빠바방 불기둥 잡아내셔야죠. 내일과 또 다음 주 3월 내내 폭등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참여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무료 자료 받고 교육받고 불기둥 잡으실 분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오픈 채팅방 정보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픈 채팅방 참여 번호 윤정두 샵77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윤정두 샵77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인식시켜 주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정두 샵77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죠. 이 번호가 내일은 다를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참여 번호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칭방 때문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다 보니까 윤정두 전문가님을 질투하는 다른 사칭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 사칭방들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번호를 매일매일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번호를 또 방송 전에 공개했더니 사칭방이 번호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는 생방송 중에 지금처럼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번호 윤정두 샵77 알맞게 꼭 들어와 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뭐가 좋느냐? 바로 각종 비법 자료가 가득하다는 건데요. 장 전에도 그리고 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9시 30분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이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는 오픈 채팅방에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각종 혜택이 가득한 오픈 채팅방 여러분도 꼭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장을 윤정두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장인데 자꾸 스스로가 위축되고 힘들어 하시는 이유 그리고 채널을 돌릴 때마다 곡소리가 나오고 그냥 이거 큰일 났어요. 아이고를 하는 이유. 아이고? 어딜 가? 위로 가야지 위로.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야죠. 아이고 한번 갑시다 우리. 아이고 남들은 울면서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쭉쭉쭉 해서 아이고 쭉쭉쭉 갑시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불기둥 또 쫙 올라오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8만 원 미만에서부터 여러분들 편입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15만 원을 넘겨주는 이 좋은 장에 지금 안 좋으세요? 저는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는 위로가 채널 돌리면 아이고 밑으로 막 그냥 막 꺼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빨리 채널 바꿔서 윤정두한테 오셔서 야 윤정두 머슴 길라잡이 역할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쪽 거 붙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에? 아니 여기서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어려운 거 있어요. 동네 창피하게 500조가 깨졌어. 나는 진짜 살 수가 없어. 아니 내년에 순이익이 전망치 45조에서 50조예요. PER이 그러면은 10배 미만이야. 50조 잡으면. 이게 저평가인 거지. 이게 성장주야. 얘를 버리고 뭐 가치주를 사? PBR? 한국전력 사야겠네? 엄마 진짜. 하이닉스 103조 아직도 배고파요. 왜?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까지 찍었던 종목이 언제 2018년도에. 근데 내년 영업이익 20조를 봐요. 오늘 순이익 얼마? 올해 순이익 12조까지 보죠. 10조에서 12조. 그러면 12배 PER만 적용을 시켜도 144조. 144조 나누기 7억 2,800만 조 주식수 해주면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 수준까지 나와요. 내년엔 더 나와야지. 시가총액 3위 사이가 엎치락뒤치락해.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때요? 물적 분할을 하면서 태양광 쪽에 또 엄청난 자금을 유입을 하죠. 고스란히 100% 자회사인데 물론 이제 비율이 바뀌겠죠. 주주 비율이. 어찌됐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거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뭐예요? 화학업종이죠. 지금 LG화학의 실적을 화학업종이 다 끌어냈죠. 매출의 기준에서 2차 전지 부분이 일정 범위 형성이 된 거고. 물적 분할 단련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세계 1위까지의 도약. 우와우.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현대차가 버겁습니까? 50조? 내년 순이익이 6조입니다. 예상치가. 에? 그럼 저평가지 PER 10배 미만이면 기아차 마찬가지 31조 내년 순이익 예상치가 4조 원 수준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인 거고 아니 세상에 HLB 이거 톡 잡아서 뭐 이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2019년도에 8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지금까지도 매출액 뭐 500억 정도 수준 되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하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 시벌 관계 이게 20% 이상 밀린 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20% 이상 밀린 건 이렇게 돼 있죠. 그나마 셀트리온 11월 말에 그때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흐름인 거고요. 기아차 100% 수준의 강세 이후에 LG전자 지금 힘들지만 LG전자 120% 올라오고 난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실적들을 바탕으로 모비스 1월 8일 날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LG전자 12월 23일 날 상한가 현대모비스 1월 8일 날 상한가 장중 상한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빨리 상상상 이런 종목군도 시가총액 10위에 놓여져 있던 이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기아차가 시간의 상한가 장중 19%의 폭등 LG전자가 12월 23일 날 상한가 상상상 이렇게 해서 폭등 수익 다 잡아먹고 아이고 좋아라 행복하다 현대차가 장중에 20%대의 폭등 아이고 행복하다 상상상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다 내고 눌림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그 수익도 못 내고 난 고점에 잡았어요. 고점에 잡힌 나머지는 다 지금 그냥 초점 박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채널 돌리면 이런 종목만 쳐다보는 그런 채널들은 시장의 질이 안 좋고요. 시장이 안 좋고요. 폭락장이고요. 아니 지금 폭락장이냐고. 대세 상승장이지. 폭등 랠리장이지. 조금 쉬어가는 걸 못 견뎌요. 차트로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 70% 올라오고 나서 시장 검은 색깔 선 45%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부터 요만큼 조정이야. 9만 원 넘긴 게 며칠? 이틀뿐이 안 돼요. 종가 기준으로. 그럼 평균 단가 여기겠네. 얼마나 밀렸다고 이거를 70% 올라온 이후에 이 흐름인데 이게 어려워.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14만 원 위에서 5거래일 텐데 14만 원 여기에 있던 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치고 이게 힘들어요. 시가총액 1위 2위 IT 비중 7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이 두 종목이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LG전자 120% 올라오고 눌림이잖아. 거기에 차익 실험 단행하고 이후에 흐름이잖아. 네이버 12월 이후에 12월 달 못 움직이다 1월 이후에 LG화학 1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의 눌림폭입니다. 좀 과도하게 눌린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이게 어떻게 평균 단가 대비 밀려 있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나는 높게 잡았어요. 다 떠나서 결론은요. 시장 우상향으로 갈 거니까 지금 전량 정리한 게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가면서 윤정두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안 파시는 거잖아. 만에 하나 채널 돌려서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거예요. 응? 근거와 명분을 다 따져보고 윤정두 말이 맞아? 아니야, 윤정두 말 틀렸어. 시장 폭락이 맞아. 그럼 전량 매도하고 쉬는 거지. 뭐 종목을 바꾸게?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가 밀리면 시장이 폭락인데 폭락이면 하루에 막 2,300개 종목에서 막 2,100개씩 알아가는데 용가리 통뼈예요? 용가리 통뼈여가지고 막 여러분들 종목만 올라갈까? 한번 갑시다.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내가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용가리 통뼈냐? 혼자 올라가? 용가리 통뼈 용용용. 아니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실적 좋은 친구들이 만에 하나 무너져 내려?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무너져? 그럼 다 죽는 거지. 예?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용용 용용용. 옆 채널 약 올리는 거예요. 영영영. 너희들은 이상한 종목 갖고 있어서 막 고점 대비 40%, 50%, 60% 밀렸지.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주력주 잘 갖고 있어서 사상 최대치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 먼저 번에도 B자로 시작하는 업체가 저 광고 계속 저렇게 넣어가지고 금융당국에 고소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소 조치하고 내용 증명 보내서 변호사님들 통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한동안 조용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부쩍 한 2주, 3주 동안 2주 정도 그냥 막 광고를 하는데 광고만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저걸 보고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 불법 업체잖아. 금융당국의 허가도 안 받은 업체잖아. 그 불법 업체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드리면 자료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막 불법 링크 막 올라왔죠. 그런 거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거 못 들어가게 저희가 조치를 다 할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녀석들이 이걸 다 보고 있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방송에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 불법 업체들 거짓말하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따구로 이거 했다가는 어떠한 검찰의 처벌을 받고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는지 보여줄 테니까 절대 우리 선량한 투자자분들 들어와 계시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노란톡 국민톡에는 두 번 다시 발걸음하지 말기를 공지사항에 막 300개 500개씩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런 거를 이 업체 만들어 놓은 업체 노란톡 국민톡 업체가 그 본사도 찾아와서 소비자센터도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른 분들 피해 안 보시게끔 해달라고 내용 증명까지 다 보내놔도 어찌됐건 그런 내용은 다 뒤로 하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아차의 흐름까지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시장이 이렇게 45%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45%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폭락이 나오니까 막 60% 폭락 나오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폭락이 나오니까 결론은 아유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정상적인 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익률 지금장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7,000원대에서부터 이 수익률이 어제 기준에서도 또 오늘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이 HMM 일봉 보시면 오늘도 여전히 가파르지 않나요? 교육 다 해드렸잖아. 교육받고 대처해서 시가총액 6조 6천억짜리가 2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2조 원에 죄송합니다. 6조 6천억짜리 종목이 2조 원의 순이익으로 올해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로 물동량의 증가에 의해서 그런 종목의 흐름 또 누적 수급까지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좋은 자료 받으시고 무료 교육 받으시고 그냥 금요일날 불기둥 팍팍팍 튀어 올라와서 어제 HM 막 10% 오르는 것처럼 포스코 엠텍 막 상한가 가는 것처럼 그런 불기둥 수익 내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들어오십시오. 200명 중에 이제는 100명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표시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정보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정도 샵 77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죠.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윤정도 샵 77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혹시 너무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 방송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다 전화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윤정도 샵 77 검색하시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사칭방들과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사칭방이 10개가 넘게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고정 썸네일 제대로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10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회원수들이 있는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픈 채팅방 무사히 입장해 주셨으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저녁 9시 30분에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에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고 해요. 한 300명 정도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이 마감됩니다. 자, 오늘의 혜택 여러분들께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남은 방송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기관들 때문에 그래.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어. 무슨 연기금이 45거래일째인가요? 연기금이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금이 45거래를 팔았든 연기금이 14조에 육박하는 자금을 팔았든 시장은 그들이 얘기하는 12월 24일 이후에 얼마요? 20% 올라와 있어요. 연기금이 내 매도를 해도 20% 올라와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왜 남 탓을 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기금이 비중을 줄일수록 재편입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1조 8천억 매도하고 1조 4천억, 1조 5천억 수준의 매수입니다. 순매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도와 매수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실 때 개인들, 기관들의 흐름처럼 거기에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금융투자는 뭐다? 예전으로 따지면 증권사. 증권사를 왜 금융투자로 이름을 바꿔놔갖고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그냥 증권사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잖아. 그럼 증권사 계정을 통해서 뭐를 움직여요? 자기 계정에 자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TF 상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LS 상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LW 상품 등등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 그 창구예요. 실질적으로는 투신의 거래를 보는 거죠. 투신의 거래. 어찌됐건 오늘도 연기금이 팔았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14조 원 육박하는 그 자금을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자금이 약 30조 가까이 추가적으로 매도세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번 방송에 설명드렸고 야간 교육에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결국은 시장이 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기금의 2020년 누적 비중의 범위에서 17.3%를 넘겼던 물량 19% 이상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물량을 올해 기준에 전략 기준 잡는 게 뭐예요? 올해 기준에 전략 잡는 게 16.8%까지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줄인다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거든요. 금액은 계속 증가해요. 연기금 자체, 국민연금 자체가. 연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연금과 기금을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운영 기준이 있고요. 16.8%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설정하는 범위,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적, 전술적, 플러스 마이너스 5%.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000년 말에 운영기금 대비해서 17.3%는 137조. 그리고 요 기금 대비해서 16.8%는 142조인데 지난해 말에 갖고 있던 자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 자금 대비 시장이 또 급등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190조 정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자금을 소진시켜야 된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나왔으니 이제 한 30조만 더 팔면 된다. 더 팔면 된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 비중을 주면 어마어마하게 더 팔 수도 있고 대신에 지금 기준에 13조 원 이상을 대사할 수도 있다. 이걸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전략적 전술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도 동영상 교육 자료를 2개 이상 올려드렸어요. 시황 올려드리고 HMM 10시 26분 기준에. 외국인 기관 매도,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 매도 많았죠. JP모간이라든가 어제 매수했던, 그리고 UBS의 창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200만 주가 나오는데 고점에서부터 52주 신고가에서부터 툭툭툭 시장 영향으로 던져 내려오는데 딱 약보합권 이상 밀려 내려간 구간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세게 던지지 않죠. 매도한다고 무조건 세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매도 강도가 밑으로 주구장창 던지는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연기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쪽, HMM처럼 연기금의 비중이 이런 상황에서도 증가하는 쪽, 그런 쪽의 흐름을 보셔야죠. 그리고 연기금 전체적인 이런 내용, 이렇게 정리 잘 돼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자료를 다운받으셔야죠.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는 걸 이쪽에서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기금을 본다는 거는 기간수급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거고, 이 기간수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 잡아내는 거는 우소지죠. 이런 대형주들 또 연기금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한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HMM 내일 놓치실 거예요 또. 기간수급에 대해서 안 보실 거예요 또. 아까 설명드린 이 연기금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이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55조를 내다 파는데 2년 동안 55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50조가 넘습니다. 150조 넘어 2년 동안 그럼 75조로 따지면 한 달에 6조 이상, 한 달에 6조 이상을 팔고 있다는 거야. 한 달에 6조 이상. 그거를 누가? 주식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가 다 잡아가는데 요즘에 뭐라 그래?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서 직접 투자한대.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인들이 사서 시장이 정점이다. 무슨 개인들이 뭐 얼마나 샀다고. 그것도 이때다 팔고 이때다 판 거지 지금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수급 범위의 기준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예전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는데 오늘 야간 교육할 때 이 기간의 수급과 이러한 수급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이런 수익률들을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들으셔야만 결론적으로 이 HMM, 내일도 HMM, 하이닉스, IT를 비롯한 이러한 실적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한 달 내내죠 지금. 한 달 내내. 2월 초순만 해도 14,000원대, 15,000원대, 또 오늘 기준에서 장중에 19,950원, 종가는요 23,000원. 오늘은요 52주 신고가를 또 내죠. 이런 흐름들을 어제도 야간 교육해드리고 어제도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걸 놓치실 거예요. 이 흐름을.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추세교육 온라인상에서 9시 30분부터 또 교육받으시고 내일은 불기둥 잡으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